위례 상월선언에서 동안거 천막정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홉 스님들과 고행을 함께할 출제가자들의 무문관 체험이 오는 토요일부터 본격화됩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 제17 전투비행단의 군법당, 호국 영축사의 신축 기공식이 봉행됐습니다. 전남대 등 3개 호남권 대학의 대불련 동아리 학생들이 순천 송광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함께하며 불심과 우위를 다졌습니다. 이번 주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해외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에 애쓰고 있는 미국 LA 리수 갤러리의 데이비드 리 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위례 상월선언에서 동안거 천막정진 중인 아홉 스님과 고행을 함께할 출제가자들의 무문관 체험이 모레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윤성희 동국대 총장이 무문관 수행의 첫 체험자로 나서는 가운데 중앙종의 의장단 스님들도 참선 정진에 동참합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뼈를 깎는 극한 수행을 체험할 상월선언 무문관이 본격 운영됩니다. 무문관의 첫 체험자는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윤성희 동국대 총장. 모레 입방의 다음 날까지 차디찬 바닥에서 하루 한 끼와 14시간 이상 참선 정진, 무건 등 상월선언 수행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회장과 윤 총장이 무문관 수행에 동참하면서 전국 사찰 신도회와 동국대 구성원들의 동참 정진이 잇따를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께서도 이렇게 불교 중흥을 위해서 혹독한 수행과 정진을 하시는데 우리 신도님들도 함께 출가자들도 천막 정진에 나선 아홉 스님들을 응원하는 무문관 수행에 나섭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과 수석 부의장 장명 스님, 차석 부의장 법원 스님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무문관에서 참성 정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이번 정진을 두고 구업을 짓는 행위로 서로를 편가르고 폄하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삼가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기흥 회장과 윤성희 총장의 무문관 입방 당일인 모레 저녁 7시부터는 상월선언 임시법당에서 동안거 결사 이후 첫 철야 정진 법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상월선언 개원 한 달을 맞아 신명나는 야단법석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오는 13일과 14일엔 군종교구장 해자 스님이 이끄는 108산사 순례단 등이 참여하는 평화의 불 봉안식도 봉행됩니다. 또 14일과 15일엔 교구본사 주지스님, 조계사 봉은사 주지스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철야 정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월선언 무문관 체험시설은 본격 운영에 앞서 언론에 먼저 개방해 BBS 불교방송 취재진이 1박 2일간 고행 정진 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례 상월선언 동안거 정진을 응원하는 동참 열기가 고조되면서 상월선언 천막 법당이 4부대 중이 함께하는 새로운 결사 도량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영허당 노건 대종사의 2주기 추모 달해제가 김천 직지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경내 설법전에서 봉행된 달해제에는 파계사 조실 도원 스님과 원로의원 암도 스님, 동국대학교 이사장 법산 스님, 직지사 회주 해창 스님, 주지 법보 스님 등 문도회를 비롯한 대덕 스님들과 4부대 중에 참석해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1940년 13살의 직지사에서 출가한 노건 스님은 이듬해 탄홍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1946년 하남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1958년 약관의 나이에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초대 주지에 취임해 7차례 연임하며 직지사를 지금의 대가람으로 일궜습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의장, 원로의원 등을 역임하고 동국대학교 이사장과 능인학원 이사장을 지내며 종단 발전과 후학 양성에 앞장섰습니다. 한국 불교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스님은 지난 2017년 12월 23일 법납 77세, 세납 90세로 김천 직지사 명월당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정치권과 입법부 직원들의 신행생활 터전인 정각회 법회가 올해 마지막 정기법회를 끝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국회 정각선언에서 열린 정각회 법회에는
한국바할리 성전협회 전재성 대표를 법사로 초청해 다르마와 진리의 수호를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창일 정각회장은 매달 정기법회를 통해 훌륭하신 법사님들로부터 좋은 설법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면서 올 한 해도 여법하게 진행됐다고 마지막 정기법회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기열 국회 직원불교 신도회장도 대덕 스님과 교수 등 불교계에서 명망이 높으신 분들을 모시고 법문을 들으려 노력을 많이 했다며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와 함께한 반야심경 경전 강의도 잘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군 제17 전투비행단의 군법당 호국 영축사의 신축 기공식이 봉행됐습니다. 공군 장병들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군포교 활성화의 중심 도량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주 BBS 이호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월이 되면 모든 것들은 저으로 가고 마무리를 하는 때인데 주인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더 뜻이 깊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영공수호의 전략적 요충지인 17전투비행단 내 법당, 호국 영축사, 대작불사가 시작됐습니다. 17전투비행단은 4일 군종교구장 선목 해자 스님과 청주시 불교연합회 명예회장인 현진 스님 등 불교계 인사와 이영수 17전투비행 단장 등 군 수뇌부와 군 불자 등 사부대 중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호국 영축사, 신축 기공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17전투비행단 내 장병들의 귀의처인 호국 영축사 건립 불사는 공군 불자들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이영수 17전투비행 단장은 호국 영축사를 웅장하게 짓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설계도를 만들고 건축 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지만 설계도대로 꼭 된다는 보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원하는 것은 설계도를 진행을 하다가 혹시 더 잘 되거나 더 빛이 나거나 다 웅대한 룸이 지어져서 설계도보다는 더 많은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셔서 더 첫 삽을 뜬 호국 영축사는 오는 2021년 1월 준공입니다. 연면적 564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장엄하게 건설됩니다. 이 법당이 완공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변수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기공식을 하는 뜻은 법당이 낙성되기까지 불보살님의 가피로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또 해양되도록 하는 그런 염원도 저는 들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7전투비행단 호국 영축사는 대한민국 영공수호 장병들의 귀의처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전남대 등 세계대학의 대불련 동아리 학생들이 순천 송광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함께하며 불심과 우위를 다졌습니다. 호남권 세계대학 대불련 연합 템플스테이는 처음 마련된 건데요.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든 조개산 자락, 고즈넉한 산사에 젊은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음 수련을 위해 사찰을 찾은 이들은 전남대와 전북대, 순천대 등 호남 지역 3개 대학교 불교 학생회 회원들입니다. 수련복으로 갈아입은 학생들은 지도법사 만유 스님의 설명에 따라 절하는 법 등 사찰의 기본 예절을 배웁니다. 이어진 사찰 안내 시간, 학생들은 송광사 성보박물관과 경내 곳곳을 돌아보며 천년 불교의 숨결을 느낍니다. 이번 템플스테이가 처음인데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이렇게 세 학교가 모인 만큼 많은 거부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몰랐던 불교에 관한 것도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을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가본 절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크기도 하고 그래서 인상이 깊었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말은 여기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래서 연꽃으로 생긴 것처럼 비유를 해서 여기에 속조문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산사. 저녁 공양을 마치고 총각 앞에 모인 대학생들은 웅장한 법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저녁 예불에 참석해
평온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호남 지역 불자들이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3개 대학 연합한 템플스테이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환희심이고 하나의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호남 지역의 연합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호남 지역의 3개 대학이 또 연합하고 최근 전국적으로 대학생 불교 학생회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열린 호남권 3개 대불련의 첫 연합 템플스테이. 타 지역에 비해 불교세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호남에서 대학생 불자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포교 활성화를 견인하는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전국 대학생 불교연합회 대구 경북 동문회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뜻깊은 송년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불련 대구 경북 동문회는 대구 법왕사 복지회관에서 법왕사 주지 실상스님, 정혜사 주지 원당스님, 이장우 회장을 비롯한 동문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을 봉행했습니다. 우리 대불련 대경지부가 불교 발전의 이력을 담당하는 수양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합된 힘과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동문회는 송년회에서 해오름 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왕사의 후원금을 대구교대와 경북대 불교학생회 활동기금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대불련 대구 경북 동문회는 지난 2004년 창립 이후 매달 군법당 법회를 지원하고 해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송년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조계종 마하야나 불교문화원과 대구 동구청이 청소년 문화의 집 아름드리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 동구 유라동 아파트 밀집 지역에 들어서는 아름드리는 1,300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2,950여 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립되며 다음 달 중순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청소년 카페와 미디어 체험실, 댄스실, 미술공예실, 대강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청소년들의 문화체험의 장으로 활용됩니다.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은 2022년까지 3년 동안 아름드리의 운영을 맡게 되며 대구 사원주지연합회가 설립한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은 현재 수성구와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 등 관련 복지시설 6곳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전통 산사와 문화재 등 불교 문화유산을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불교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교계를 대표하는 재난안전봉사단체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가 창립 4주년을 맞아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재난 예방과 구호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천년고찰 낙산사를 비롯한 국보급 문화재들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낙산사는 수년간의 복원불사를 거쳐 제 모습을 되찾았지만 당시 참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충격과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불교 문화재와 사찰의 경우 목재로 지어진 경우가 많아 대형 화재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깊은 산속에 자리한 전통 사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하는데도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 구축과 안전관리,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불교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를 대표하는 재난안전봉사단체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가 창립 4주년을 맞아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재난 예방과 구호 활동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는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해 세월호 참사 현장 등에서 구호 활동과 재난안전 캠페인,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전통 산사들은 세계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는 분명히 돌아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는 앞으로 홀몸 어르신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소방시설 보급과 현장 봉사, 환자 치료 지원 사업 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8일에는 서울 사당동에서 영세민들에게 연탄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무료 급식, 사랑의 밥차 운영 등 활발한 자비 나눔 봉사활동도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4대악을 근절하고 불법 주정차와 과속운전, 안전띠와 구명조끼 미착용 등 7대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캠페인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하지 마시다.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하지 마시다. 과속 및 하자운전 하지 마시다. 안전띠 미착용 하지 마시다. 불교계의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노력에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예기치 못한 그런 재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정부나 우리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재난 안전도 그런 위기도 그런 좌절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의 안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많이 쏟을수록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 현혜 스님처럼 민간 봉사단체로 예방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불교계의 관심과 노력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울산 덕원사가 9년째 자비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말사인 울산 덕원사는 경내에서 제9회 울산 외국인 센터와 함께하는 김장 체험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탈북민 등 300여 명은 김장 담그기 체험과 만발 공양 등을 함께하며 우리나라 사찰 문화를 체험하고 제2회 한국어 노래 경연대회에 참여해 한국어 노래 실력도 뽐냈습니다. 또 가수 주세훈 씨에게 모범불자 감사패를 전달하고 김순경 법무사무소와 업무 제휴를 협약했습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가 이주 노동자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지난 한 달 동안 서울 관문사 등의 협조를 받아 김장 250박스와 쌀 200kg, 고구마 100kg, 의류 2,000점 등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비 나눔 대상자들은 북한 이탈 주민과 실향민, 고려인 후손,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로 안산과 인천, 의정부, 김포, 아산 등으로 자비의 물품들이 전해졌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오는 8일 베트남 불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관문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해외 문화재 환수 운동이 문화계, 불교계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오랫동안 수집해온 재미교포가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전시관을 미국 LA에 개관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LA 리수 갤러리의 데이비드 리 관장입니다. 이형구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남다른 문화재 사랑으로 잘 알려진 미국 LA 리수 갤러리의 데이비드 리 관장님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명 이창수 관장님. 예,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한국을 오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문화재가 외국에 특히 이제 LA에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거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5만여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 10,000여 점 정도가 회수가 됐고, 이제 그런 그 우리 문화재를 회수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도움이 되드릴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미국 LA 한인타운 그 중심가에 예. 리수 갤러리를 최근에 오픈을 하셨다고 예, 3개월 전에 오픈했습니다. 예. 어떻게 뭐 본업은 네, 그게 아니고 본업은 자동차 그 바디 센터, 예, 그렇죠.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것으로 예,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미술품 수집과 전시업무를 하게 됐습니까? 그건 우리 아이들한테 한국인이라는 그 자긍심을 길러줄 수 있는 프라우드한 게 무엇인가 했는데 우리 바로 우리 문화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백자나 청자나 분청이나 우리 그림 고아나 이런 것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모아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걸 비교를 해줬어요. 그래서 일본 거, 중국 거와 우리 거를 비교하면서 우리 한국의 문화재가 이렇게 우수하다는 거.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데 너무 효과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 그 정체성에 대한 한국에 대한 정체성에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죠. 네. 네. 그럼 지금 그 갤러리에는 어떤 문화재가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시고 예, 어떻게 수집을 하게 되는 건가요? 고려 수렵도. 아, 고려 수렵도. 네. 그래서 고려 시대 때 말에 그 만든 그 고려 수렵도인데 또 연적 같은 거예요. 해태 진사 연적. 그건 뭐 진사로 만든 건데 정말 희귀한 작품이죠. 그리고 또 그 송강 정철의 그 손자인가요? 그 정호라고 정조 시대 때에 그 영의정했던 분이 쓴 그 묘지석이 있어요. 네. 그래서 6쪽짜리 묘지석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그 좀 알리려고. 왜냐면 우리 문화재거든요. 우리 문화재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 조국으로 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유물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그런 진귀한 유물이라고. 그렇죠, 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예. 네. 그럼 이런 유물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수하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재들이 이제 억션에 나오지 않고 개인 집에 이제 소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 외국 분들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우리 군정 시대나 6.25 전쟁 후에 미군들이 이제 많이 우리 문화재를 많이 유입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집에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된 거죠. 평소에 뭐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힘들죠. 또 문화재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또 쌓아야만 가능한 그런 일이겠네요. 그렇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시간 나면 저희가 뭐 LA 라크마라던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에이시안 아트 뮤지엄 같은 데 가서 실질적으로 이 문화재들 구경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요번에 오게 된 것도 아마 제가 그 책을 좀 구입하려고 또 온 계기도 됩니다. 뭐 빼앗긴 문화재를 환수하는 운동 뭐 이런 운동에도 이제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라크마라는 그 LA 카운티 뮤지엄이 있거든요. 네. 그 앞에 일본 사람이 하는 골통편상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그 한국 문화재들을 이제 피커라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작품들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 유독 저한테는 팔질 않아요. 그 반모라는 사람한테 주로 이제 반모라는 사람한테 파는데 그런 문화재가 많이 외부에 있다는 거죠. 미국에. 그거를 저는 이제 찾아서 관장님께서는 이제 1984년에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태평양을 건너간 지 올해로 이제 36년째가 됐다고 이렇게 프로필에 나와 있는데 30여 년 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민 생활을 했을 때 뭐 지금보다는 그때가 훨씬 이제 힘든 생활이 저는 이제 다행히 미국 사람들의 그 사회 간섭이 잡에 대한 그 규청 같은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은 또 그만한 또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자동차 바디샵을 하면 그 일을 하면서 또 돈도 좀 모으고 해서 제가 온 비즈니스를 하면서 온 비즈니스 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우리 문화재를 구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고맙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비즈니스 하는 그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구할 수 있는 커다란 디딤돌이 됐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 내 한국 문화재 환수와 수집 활동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에게 민족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활동 앞으로 어떤 펼쳐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리수 갤러리를 하면서 이벤트를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 이벤트를 많이 만들면서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올 거고 그럼 우리 문화재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문화재만 얘기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우리 식민사관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 왜냐하면 그 역사관을 새롭게 정립이 된다면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다시 새롭게 정립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는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국말을 할 줄 안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신이 없으면은 진정한 한국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얼마나 오래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화재를 알리는데 많은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미국 LA 리수 갤러리의 데이빗 리 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아시아 6개국의 다양한 춤을 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춤예술센터는 오늘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대학로와 중구 필동 일대에서 동아시아 전통춤 뮤파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앞 경기평화광장이 화려한 조명 등 축제장으로 꾸며져 시민을 만납니다. 경기도는 어제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경기평화광장에서 반짝반짝 빛축제를 열고 대형 눈썰 매장과 얼음썰 매장, 스케이트장 등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전통 기법과 재료 등 사용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전통기술 보존 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체계적 시행 근거 마련 등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서울 목동 국제서원센터에서 신도들과 함께 김장을 담갔습니다. 이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는 지역 경로당에도 전달돼 의미를 더했는데요. 국제화 시대 국경은 옅어지고 인적 교류는 더욱 빈번해질 겁니다. 결혼 이주 여성 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이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5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